안녕하세요. 행복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행복과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전용만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전용만입니다. 오늘 행복나눔 지킴이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멀리 오늘 대구에서 올라오셨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셨는데 먼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그 노인복지법상의 이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하게 하는 노인복지관이 모여서 네. 사단법인을 결성한 그 단체입니다. 전국에 298개 회원기관이 저희 협회 회원이고요. 현재는 각 지자체의 그 설치 운영이 돼서 위탁 운영을 하거나 직영 운영을 하고 각 지역의 그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네.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 지역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는 이런 300여 개의 기관들을 어떻게 소통을 해 나가나요? 그것이 가장 이제 저희 협회의 이제 기본 업무인데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그 총회가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정기적인 이사회를 통해서 각 지역의 그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분들을 이사로 위촉을 해서 네. 정기적인 이사회를 통해서 각 지역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교육분과 그리고 정책분과 그리고 권익분과 각각의 그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정책 개발 및 필요한 업무 매뉴얼들을 개발을 하고 있지요. 네. 그 협회의 슬로건이 건강한 노년, 편안한 노후인데요. 이 슬로건으로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협회가 작년에 20주년을 맞이해서 그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렀는데요. 네. 그 과정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동안 20년간의 저희들의 어떤 실적과 그동안에 이루어왔던 것들을 결산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노인복지의 주요 패러다임이 무엇일까 하는 논의를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새로운 20년을 향한 아젠다를 설정한 것이 바로 이 건강한 노년, 행복한 노후, 네. 편안한 노후입니다. 이 건강한 노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한 이유는 네. 저희 한국 사회가 작년에 이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죠. 네, 그렇죠.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연령층이 14%가 넘어섰어요. 네. 앞으로 한국 사회는 아주 급속하게 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전환이 됩니다. 네.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속도가 빠르죠. 네, 속도가. 전체적으로 초고령 사회를 이제 전체 노인 인구의 21%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네. 저희들은 향후 지금 10년 내에 초고령 사회로 전환이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노인들 전체적인 노인 연령이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네. 그러게 되면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건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대비해야 할 주요 주제는 노년기의 건강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냐 하는 네. 것이고 건강이 보장이 되어야지만이 네. 이 편안한 노후가 올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한국 노인 그 종합
복지관 협회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저희 협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네. 그런 회원기관들의 소통과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기본 사업들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지원 사업이 있고 특별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지원 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정부 지원 사업하고 민간 기업 지원 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네. 정부 지원 사업은 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자원봉사 자 활성화 사업과 그리고 재능 나눔 사업 그런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그리고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그 문화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각 노인복지관에서 네. 재능 나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그런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럼 문화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노인분들께서 이제 문화예술 강사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네. 노인들이 이 취미나 그런 반들을 양성반을 구성을 하면 네. 거기에 이 강사를 파견하고 그 프로그램을 예.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네. 그것이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이고요. 민간 기업들이 지원하는 사업들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국민은행에서 지원하는 청명학교라고 네. 치매 예방 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노인들의 휴대폰 활용 교육, 통신위원회나 네. 각 은행 협회에서 지원을 해서 이 디지털 금융이나 아니면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실들을 네.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인프라 지원은 신한은행에서 그 더드림 사랑방이라고 네. 이 컴퓨터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 그리고 KTNG에서 전국 어르신 탁구 대회 뭐 기타 등등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네. 하여튼 대표적인 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간 기업들의 이 스폰을 가지고 네. 각 전국에 그런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저희 협회가 특별히 이제 앞으로 그 향후 이 기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지 TV와 같은 이런 TV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인터넷망을 통해서 예. 그런 이 복지관 TV라고 저희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올해 10월 2일 날 네. 그 노인의 날이었는데 예. 그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복지관 TV를 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니어들에게 맞춤형 그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요. 전국에 네. 있는 시니어들에게. 그 외에도 직접 시니어들이 직접 그 유튜브나 크리에이터로 양성을 해서 네. 각 지역에서 크리에이터 역할을 유튜버로 활동하거나 아니면은 그 시니어 기자단을 운영을 해서 각 지역의 이 시니어에 관련된 소식들을 네네.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보급을 네. 할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국하셨다는 그 방송국이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 유튜브와 곧 온라인을 네.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 볼 수 있는. 예. 그럼 이미 지금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있나요? 지금?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담겼나요, 이번에는? 지금은 이제 개국 그 축하 메시지를 주로 담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컨텐츠로는 이 서민금융협회에서 네. 지원해서 그 제작을 해서 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컨텐츠가 몇 가지 올라와 있고요. 네네. 지금 이제 요번 주에도 계속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개국을 하고 그래서 매주 새로운
컨텐츠들이 예. 업로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노인분들이 이 이제 영상을 보면서 또 금융 교육도, 금융 지식도 익히고 네. 이런 뭐 IT나 그 말씀하신 스마트폰 네, 그렇죠. 교육이나 이런 네. 부분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결책으로 정년 폐지라든지 이 노년층 일자리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노년층들이 급격히 네. 증가하고 있고 그 노년층들의 가장 큰 욕구는 뭐냐면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예. 그것을 왜 그러냐면 그만큼 지금 소득이 네.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년층은 이 노후를 준비한 소득 보장을 위한 그런 노후 준비를 전혀 안 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 안에서도 노인 빈곤율이 부끄럽게도 1등이에요. 그런데 1등으로도 상당히 탁월한 1등입니다. 예,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이 노인 빈곤율이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그것은 이 노후에 이 소득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 연금 제도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실시가 되어 왔어요. 예. 이제 겨우 30년 지나가지고 네. 이 현재의 이 노인들은 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 운영 초기에 이 국민연금 가입률이 10%도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이 고령층들은 연금이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군인들, 교원들을 제외하고는 연금의 지원을 받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 이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기초연금이 20만 원이었던 것이 27만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은 됐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런 20만 원, 27만 원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액수가 되질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60대, 70대들은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확보를 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정년 폐지를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 정년 폐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공적 영역이나 대기업 뭐 이런 곳에서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어떤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되느냐. 전반적인 이 노후에 대한 노년기의 소득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아주 이 전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것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55년 출생부터 63년도 사이에 출생한 한 700만 명 정도 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올해부터 노인 인구로 전환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래 되면은 이분들이 약 한 5년 내에 노인 인구가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 1,000만 명이 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의 이 소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래서 전문가들의 예측은 이 한국 사회의 이 노인 빈곤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의 정부의 정책은 지금의 수준에서부터 훨씬 더 좀 더 전폭적인 변화가 전반적인 변화가 필연적으로 지금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노인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형 일자리보다는 좀 공공형 일자리가 더 많고 또 단기적인 아르바이트와 같은 좀 단기적인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좀 안정성에 있어서는 많이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현재 시장형 일자리하고 공공형 일자리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아르바이트형이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요. 단지 이제 시장에서 네. 수익을 내고 일을 하느냐 아니면 공익적 활동을 통해서 네. 소득을 올리느냐 요 차이가 있는 것이지 두 가지의 이 일의 성격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시니어들의 이 고령자들의 일자리가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새로운 이 고령층이나 일자리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현재 이 고령층에게 제공되어지는 일자리들은 주로 이 제조업 중심의 네. 또는 아주 단순한 이 기능이 매우 단순한 소위 노동 생산성이 네. 낮은 그런 일자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예. 고령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서 일을 하고 자신들의 노동 생산성을 좀 더 끌어올려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네. 새로운 고령층이나 일자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돌봄 이런 것이겠죠. 이 어린이 보육이나 아니면 이 노인들, 노인 이 케어죠. 네. 이런 케어는 앞으로 이 상당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 부분, 아동 보육, 영유아 보육 부분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로 한데 거기에 대한 이 인력 개발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노인 요양원 같은 곳에 가보면은 그 요양보호사 구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시군구 단위에 내려가면은 노인 요양보호사를 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소위 이제 인력 수입을 해서 네.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곳에 앞으로 노인 인력들을 보급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노인 인력들을 교육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좀 더 거기에 맞는 그런 네. 어떤 직능 개발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죠. 네. 하나의 그냥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우리 지금 현재 고용 시장 안에서도 그런 고령친화적인 그런 일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제 이 관심과 개발이 지금 미흡한 상태죠. 네. 그래서 더더욱 이 고령친화 산업들을 육성하고 개발하는데 좀 더 주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노인이 노인을 돕는 그렇죠. 형태가 되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젊은 노인이 예. 나이 든 노인을 케어하는 것이고요. 건강한 노인이 네. 병든 노인을 보살피는 것이죠. 좋은 아이디어 같으신데요. 예. 근데 많은 혹시 이미 진행 중이지는 않나요? 이런 부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것을 하나의 이제 이 고용 시장에서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으로 네. 새로운 이 고령 친화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은 이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10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한 문제 같거든요. 이런 그 노인들의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노후나 뭐 이런 부분이 아주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니까요. 그 참 저희들이 이렇게 이 현장에서 사회나 네, 바라볼 때 네. 노동 분야에서도 그렇고요. 네, 네. 뭐 복지는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예. 역시 좀 약간 좀 느슨하죠, 대응이. 지금 한국 사회의 지금 변화하는 속도에 비해서는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이런 거기에 대한 학계의 관심, 연구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느슨한 상태이고 정말로 심각하게 저희들은 이제 쓰나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아주 어마어마한 지금 파도가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그게 덮쳐야지만이 그때서야 움직이는 건지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일본이 이미 좀 많이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해가지고 이미 초고령 사회죠. 네, 초고령 사회가 돼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을 좀 선례로 보면은 저희가 빨리 흡수를 해서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제도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일본을 많이 따라서 모델링을 해왔지만 이제 문화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을 그대로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네.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 정책 제도를 만들어내는 데는 네. 아마 우리 이 정부 관계자들이나 예. 이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본 사회가 보면 시니어들이 소위 60대, 네, 70대 네. 초반까지 아주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본 갔을 때도 좀 네.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것은 그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정부가 끊임없이 이 시장의 이 고용 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령자들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직종들을 네. 개발하고 그 직종에 대한 이 고령 친화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결과로서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연히 저절로 찾아오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나 진행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데 제가 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인상적이었던 그 기사 하나가 일본에서 어떤 한식당이 치매가 걸린 노인분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식당에 이제 종업원으로 이제 고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매가 걸려서 좀 실수도 하고 하지만 이제 손님분들한테 그런 좀 양해를 구하고 그랬더니 그 손님분들도 아주 너그럽게 그냥 이해를 하고 받아주는 그런 문화가 하나가 형성이 되니까 그렇죠.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가 같이 이해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노후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런 경제 활동을 지원을 하는 정책들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노인 빈곤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불행하게도 노인 자살률도 전 세계 1위예요. 네. 참 안 좋은 부분은 다 1위하거든요. 그러게요. 뭐 좋은 측면도 슬픈 있습니다만 현실이네요. 그만큼 우리 사회 안에 이 고령자들 중에 네. 이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분리되어서 사각지대에 놓여진 분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경제적인 지원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제 그런 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 노인 인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 분들이 고립되어져서 이 소외되어 있는 분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끌어들일 수 있는 참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 지원과 이 정서적 지원이 고르게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네. 가장 그 지향점은 바로 이제 노인 인권을 향상을 한다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같이 정책 개발에 참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한 노인 복지 정책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기초 연금 확대, 또 국가 암 검진 이제 같은 이런 이제 노인 복지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예. 그동안 그런 논의를 잘 안 해왔었죠. 물론 이제 기초연금 도입은 꽤 됐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이 정책 노후 보장에 대한 소득 보장에 대한 어떤 장기적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아주 좀 단기적인 네. 어떤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도입이 됐다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심화되고 확대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앞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통합할 것이냐, 분리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소득보장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네. 커뮤니티 케어 도입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건강을 건강 이 보장에 있어서의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이 한 명도 없도록 어떻게 아주 촘촘하게 안전망을 짤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네.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그리고 암검진 좋아요. 많이 확대가 돼서 네. 한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자꾸 이제 그런 검진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요. 예. 지금 각 대학병원에 그 검진을 받기 위해서 네. 이 어르신들이 아주 거기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의원들이 예. 의원들의 잘 안 가는 그런 현상이 어떻게 이거를 좋은 바람직한 정책의 어떤 역효과라고나 할까요? 네, 또 이제 예상치 못했던 그렇죠. 부분이. 결국 이제 이 노인성 질환에 대한 어떤 이 의식이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이나 계몽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런 건강보험 정책들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역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것도 역시 이제 현장에 있는 임상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들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좋은 신호입니다만은 거기에 이 부족한 측면들 이런 것들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 나갈 건지 네. 어떤 역효과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루어졌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이번에 새롭게 정부가 시작한 이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또 장단점을 정확하게 또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지만 또 이 밖에도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충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내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정책이 새롭게 여러 가지 이 방향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들이 지속되기 위해서 예산도 계속 충당을 하고 있고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한국 사회가 당면하게 될 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도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저희가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각 전문 학회 그리고 관련된 직능 협회들과 함께
노인복지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을 했어요. 저희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노인복지법 전면 개정이 2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네. 그동안 각종 그 노인복지 제도들이 개선이 되면서 노인복지법이 많이 뭐랄까요? 부분적으로 보완이 되다 보니까 많이 허술한 상태예요. 그것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는 작업들을 작년에서 1년에 걸쳐서 네. 올 5월 말에 그 국회에 발의해서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저렇게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공방을만 네, 하고 실제적인 그렇죠. 저희 같은 이런 복지 현안들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법 개정에는 굉장히 지금 소홀한 상태여서 저희들이 좀 황망한 그런 네, 마음으로 국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제성 있는 법 제도화가 되어야 좀 더 이런 안정적인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빨리 이게 제도화가 되어야 할 텐데 저도 좀 같이 제가 오늘 답답한 여기에 출연을 하게 된 이유도 네. 노인복지법 전면 개정안을 네. 국회에서 심의해서 예. 통과시켜 주시기를 네. 바라는 마음에서 네. 이 복지 TV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예. 주십사야 하는 마음으로 출연을 네. 하게 저희 복지 TV도 됐습니다. 같이 아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법 제도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빨리 이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럼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요. 최근 이제 청년층과 노인 간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또 종종 들리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이 생기는 원인과 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생각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대 갈등은 예. 뭐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있었던 일이죠. 네.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뭐 로마 시대 때도 그 노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요즘 젊은 것들은 한다고 그러는데요. 한국 사회가 세대 갈등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너무 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네. 그리고 새로운 패턴의 이 문화가 들어오면서 세대 간의 어떤 격차요, 문화 격차, 의식 격차로 인해서 뭐 저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세대 갈등은 언제나 있었던 일이고, 네. 어느 시대나 있었던 일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위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래 사람들은 전체를 볼 수가 없죠. 예. 그게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없죠. 네. 그런데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은 어떤 것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은 노인분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곧 항상 저희 이 자식들과 이 어떤 문화적 차이, 생각의 차이로 갈등을 겪게 되는데 네. 그럴 때마다 생각이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저희 앞으로 노년층들이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는 어떤 생활 패턴들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 의식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응을 하는 노력을 통해서 그런 세대 간의 어떤 격차를 좁혀나가고 네. 그걸 통해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직접 이 노년층들이 나서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의 회장님 다우신 아주 아량이 넓으신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노인층에서 이제 위층에서 좀 더
이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90년생이 온다 하는 그 책도 유행을 했잖아요. 네. 혹시 읽어보셨는지?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보면은 우리 때는 안 저랬는데 왜 저러나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회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조금만 생각을 해두시면은 참 서로가 이해하기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친구분들도 이제 윗사람을 좀 더 공경하는 자세를 같이 갖추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서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또 인식 제고가 있어야지만 또 노인분들이 이제 점차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왜 우리가 그 노인 복지에 신경을 써야 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육을 해야죠. 교육을 해야 되는데 뭘 교육을 할 것이냐 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노년층이 의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은 저희들이 그 선배 시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네. 중심이 돼서 이 노인 자원봉사자들의 그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서 선배 시민으로서의 모습 자질을 갖추자. 선배 시민이요. 네. 선배 시민. 예. 선배님 할 때 선배. 그렇죠. 이 선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배는 후배에게 좀 모범을 보여야 모범이 돼야 되겠죠. 예, 앞장서야 되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고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귀감이 되는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것은 나를 존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노인이 존경을 받아야 돼. 그것이 정상적인 사회죠. 그러려면 존경은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갖추었을 네. 때 존경받게 되죠. 그런 선배 시민으로서의 그런 자질과 행동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선배 시민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노년층이 직접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변화해야 될 것이고 노년층이 아닌 분들은 생각을 좀 잘 다시 해봐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네. 여기 맞습니다.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도 네. 노인이 됩니다. 네. 누구나 노인이 되고 그리고 누구나 결국엔 죽어요. 네. 이거는 거의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필연적인 인생의 경로죠. 그렇다면 나도 노인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노인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떨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절대 늙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네. 이런 생각보다는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생각이라고 봐요. 네. 그런 생각을 통해서 자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말씀하신 그런 어떤 세대 갈등도 점차 낮아질 것이고요. 네. 그리고 사회 전반에 이 소위 노인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의식도 점차 낮아질 것이고 결국 왜? 나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거죠. 누구나 다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고 누구나 다 때가 되면 네. 이 세상에서 떠납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험 들잖아요. 네네. 그런 마음으로 보험 든다 생각하고 젊었을 때부터 노후에 대한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나는 어떻게 늙을 것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성숙한 사회 시민의 의식이라고 봅니다. 네. 방금 회장님께서 해주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말 이제 그 자신이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받고 싶도록 행동을 해야 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말을 하는 것은 쉽지만 그런 행동을 옮기고 습관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 또한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 되돌아보게 하는 네, 그런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만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 노인 종합 복지관 협회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너무 거창한 질문인데요. 그 협회라고 하는 건 직능 단체이기 때문에 네. 그 회원들의 그 권익을 향상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개발 건의하고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죠. 그래서 제가 이 회장 일을 맡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미지화할까 고민하다가 이 마라톤 중계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이 시민들 요즘 마라톤 많이 하는데요. 그 일반인들 마라톤 완주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페이스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이 꾸준히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이제 이 70, 80 꾸준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 페이스 조절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도 많고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페이스메이커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 앞에서 뛰면서 페이스를 조절을 해주고 그래서 5km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를 해야 되고 10km에서 어떻게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앞에서 달려주면서 그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협회는 전국에 있는 노인복지관과 전국 700만 시니어들의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협회 일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정말 한국 노인 그 종합 복지관 협회가 있어가지고 이 노인 복지의 우리 미래와 전망이 좀 밝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국 노인 종합 복지관 협회의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현재 열심히 하나하나씩 잘하면 되죠.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시니어층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령자들의 연령이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소위 90대 어르신, 80대 어르신, 70대 어르신, 60대 소위 신중년에서부터 아주 이 초고령층까지 다양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령자들 안에서도 이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각 고령층의 각각의 다양한 고령층의 욕구에 상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잘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겠나 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 협회가 갖게 되는 관심이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사업들, 아주 건강 예방에 중점을 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런 시니어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욕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협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저희 복지TV도 항상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노인복지관 협회는 전국의 노인복지관 및 1000만 시니어들을 위한 그런 선도적인 협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전용만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행복 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